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코로나 치료제 레보비르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부강약품입니다. 코드 번호는 003000이고요. 그 다음에 3월 23일 화요일 2시를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단 부강약품이 살짝씩 꿈틀꿈틀 되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뭐 큰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조금 횡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 자, 후한약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치료 후보, 이제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좀 생기고,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엔지캠이라든지, 오늘 엔지캠 같은 경우에 좀 반응이 살짝 많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녹십자, 엔지캠 정도? 이런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자는 차원에서 뭐 최근에 뉴스 나왔던 것 같고, 마이크를 드디어 바꿨습니다. 목소리를 좀 마이크를 바꿔가지고 아마 조금 예전보다는 좀 깔끔하게 들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좀 재미없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썸네일 했다가 그냥 100%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보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이제 고민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희망회로에 있어서 조금 희망을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려감도 이제 성향에 따라서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좀 기대감을 가지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우려감은 당연히 있거든요. 그리고 뭐 내가 객관적인 사람이다라고 해도 기대감과 우려감을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부관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뉴스에서는 이제 종근당이 원래는 이제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약간 기대감을 많이 모았었는데, 종근당이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기업의 그런 수급이나 아니면은 기대감이 몰려갈 것인지를 지켜보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는 부관약품, 제가 만약에 부관약품을 가지고 있었다, 제가 만약에라도 저는 이제 이런 시장을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그렇게 막 분석에 있어, 아니 종목에 있어서 막 애착을 가지고 막 그렇게 보는 종목은 그러니까 애착을 가지면서 매매할 종목은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제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자리들은 메리트는 있지만 저 역시도 어떤 거에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더 조금 더 화끈하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고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제 지금은 수렴 매매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추세적인 부분들보다는 조금은 그냥 답답한 수렴 매매 정도를 참고하시는 분들, 근데 수익률은 나쁘진 않죠. 여기 매매에서 공략을 하더라도 절대 나쁜 건 아니다라는 관점이죠. 근데 수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예시 종목을 몇 종목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희망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뭔가 좀 여러분들이 조금 눈으로 어떤 그림이 나왔을 때 어떻게 가는구나, 아니면 어떤 그림이 나왔을 때 하락을 하는구나,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이제 부강약품에 대해서 이게 수렴이라고 해도 약간 인지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는 아직까지 나온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보였던 이런 비슷한 종목에 있어서, 이런 비슷한 그림에 있어서, 자, 이거를 뭐라고 했죠? 예전에 역각삼각형의 수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역각삼각형 수렴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이런 그림에 있어서 예전에 그러면은 무슨 종목이 있었냐? 셀트리온을 한번 보시면 돼요. 셀트리온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은 뭐 오늘 어디 지점 보느냐? 자, 이 정도, 이 구간을 한번 봅시다. 네, 이 구간. 정말 긴 싸움이었죠. 이거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 자, 밑에는 지지선들이 있고, 약간 여러 데 지지선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저항선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지 구간들을 특별히 이탈하지 않고, 물론 여기서 등락폭은 보이긴 했지만, 11만 원에서 뭐 7만 원, 뭐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나간 차트. 자, 그리고 나서 돌파가 나왔어요. 강하게 돌파가 나오고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었죠.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수렴이 거의 이때 고점을 찍은 들 2016년도, 그 다음에 2017년도 6월, 2016년도 2월달, 거의 1년 정도보다 살짝 1년 4개월 정도 수렴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주가가 돌파가 나오니까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네. 보셨죠? 네, 여기입니다, 여기. 네. 근데 이때만 해도 변동성이 아래 위로 거의 엄청 강하죠. 네. 그리고 나서 36만 원까지 갔습니다. 자, 이게 이제 똑같죠. 구강약품이 한 이 정도 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네, 이 정도. 그러니까 대략적인 그림에 있어서 한 이 정도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이 정도나 뭐 어느 순간. 근데 이게 즉각적으로 이런 식으로 돌파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조정을 조금 더 줬다 갈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죠. 네, 대략적인 큰 그림은 이런 그림이 많이 나왔었다. 이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되는 게 맞고. 자, 그 다음에 HRB. 네. HRB 뭐 여기 말고 뭐 최근에 보시면은 여기 네. 이 구간이죠. 네, 이 구간. 잠시만요. 이 구간. 자,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런 수렴이 되었었고 고점은 이런 수렴이 되고 있었죠. 네, 근데 빠지고 나서 이때 한가를 두 번 맞았을 거예요, 아마. 네,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렴이. 그러니까 이평선들 보세요. 엄청나게 밀집이 되었죠. 네, 이평선이 정배열 시장에 가다가 이평선들이 밀집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서야 이거는 진짜 그런데 이제 이 HLB라는 종목이 진짜 미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오랜 기간 매집을 하다가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매집하다가 올려버린 케이스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주주분들도 많죠. HLB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오늘 재밌는 종목 유나이티드 제약. 유나이티드 제약을 제가 리뷰하는데 자, 유나이티드 제약에서 제가 항상 제가 한 3일 동안 최근 방송 3일 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은 수렴 매매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수렴이에요. 수렴. 네, 수렴이에요. 자, 보시면은 저항, 그 다음에 지지. 맞죠? 네. 근데 제가 이 구간이 완벽하게 돌파되기 직전까지는 어떤 그림, 셀트리온 같은 이런 상승이 주기 전까지는 여기는 매도 구간이다라고 3일 동안 얘기를 했어요. 네,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저항을 받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부양약품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된 전략을 이제 짜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피드백을 드렸으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구간들이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돌파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따라붙어서 매매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그러면은 추세에 대해서 상방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죠. 지지 구간들은 지켜줘야 된다. 지지 구간들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뭐 이렇게 해야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답은 나와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평선도 정말 많이 몰려 있어요. 몰려 있는데 아마 조금 더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즉각적인 상승이 나오거나 이건 타이밍을 아마 잴 거라고 생각해요. 네, 위든 아래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뭐 제가 전부 다 저라면은 뭐 사라 팔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비중 조절만 하시면 돼요. 네.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비중 조절, 여기에 돌파한다라고 하면 비중 확대를 한다라든지, 여기를 이탈하면은 비중을 좀 조절해서 다시 밑에서 주워서 올라가는 흐름에 있어서 베팅을 한다라든지, 그런 정도만 좀 큰 그림에 있어서는 그런 전략들만 좀 취하면 된다. 내가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거라고 하면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부강약품에 대해서 네, 수렴 매매에 대한 예시 종목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좀 쉽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송구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월 19일, 3월 18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4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65원, 손절가 2,1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왔고요. 진양산업, GL팜텍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